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애 키우는 건 거의 다 엄마 몫이잖아. 아빠는 퇴근하면 지쳐서 놀아주는 것도 버겁고, 그래도 애는 엄마랑 더 잘 통하니까 나는 좀 한 발 물러나 있어야겠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 36개월 첫째, 7개월 둘째,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 낳고 나서 한동안은 내가 빠지면 육아가 더 편하겠지? 하고 일부러 물러났어요. 근데 그게 아주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아빠가 빠지는 순간 아이의 뇌 발달에서 결정적인 연결이 끊길 수 있다는 걸 저는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채널 육아는 아빠가를 만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미국 콜롬비아대 아동발달센터, UCLA 뇌과학 연구소 등 많은 연구소에서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아빠와의 초기 상호작용이 아이의 인지력, 사회성, 스트레스 조절 능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무책임했구나. 내가 빠지면 엄마만 힘든 게 아니라 아이 뇌 안에서 무언가가 하나가 빠져버리는 거였구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왜 영유아기 아빠의 개입이 뇌 발달에 결정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짜 좋은 아빠 육아를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바꿔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법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집은 엉망이었고, 첫째는 소리 지르고, 둘째는 울다가 겨우 잠든 상황. 솔직히 그냥 핸드폰 보고 소파에 앉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가 하루 종일 아빠 찾았어.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죄책감이 훅 밀려왔어요. 아빠를 기다렸던 그 시간, 아빠를 한 번만 안아줬으면 했던 그 순간, 나는 그냥 소파를 선택했구나. 그날부터 저는 정말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어요. 단 10분이라도 아이와 눈을 맞추고 같이 웃고 같이 책 한 장만 넘겨보자. 그런데 그 10분이 아이의 표정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아빠 육아가 아이의 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진짜 사례로 진짜 현실 속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좋은 아빠의 기준이 바뀌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지금 완벽한 아빠가 아니라 가치 있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아이의 발달 과정에 꼭 필요한 아빠 육아. 여러분, 미국 UCLA 아동뇌 인지 발달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뇌는 동시다발적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 자극과 함께 아빠와의 도전, 탐색 자극이 함께 들어와야 아이의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예전엔 아내가 아이에게 더 잘 맞고 엄마가 더 섬세하게 반응하니까 저는 굳이 끼어들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아이한테는 결손이었더라고요. 아빠의 존재가 없으면 아이 뇌에선 탐색을 위한 회로가 약하게 연결돼요. 그리고 이는 자존감, 사회성, 모험심, 문제 해결력까지 영향을 줍니다. 제 친구는 매일 아침 단 5분만 아이랑 등 긋기 놀이 해준대요. 그냥 이불 속에서 구르며 너무 따뜻해서 못 나가,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는 아빠와만 연결되는 특별한 자극이 됐고, 뇌 안에 아빠와 함께하는 탐색 회로가 생긴 거예요. 그 아이는 실제로 낯선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문제 상황에서도 내가 해볼게 라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이나 저녁 단 5분만 아이랑 몸놀이, 이야기놀이 해보세요. 손잡고 뒹굴기, 인형놀이 등 어떤 형태든 오케이. 아이와 아빠만의 리듬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게 뇌 회로에 아빠는 탐색의 출발점으로 저장됩니다. 하루 종일 안 돼요. 단 5분, 10분만 연결되면 됩니다. 아빠의 육아는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방식으로 아이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빠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자극을 주는, 서로 다른 사랑을 주는 두 사람의 함께 있음입니다.
아이를 위한 올바른 아빠 육아법. 육아는요,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하는 아빠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책 읽어줘야 하나? 같이 놀아야 하나? 정해진 역할처럼만 하려다 보니 내가 아빠로서 뭘 해야 하는지 자꾸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아동심리학 연구소에 따르면 아빠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해줬는가가 아니라 아이에게 감정을 어떻게 반응했는가랍니다. 아이 입장에서 아빠는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읽어주는 사람으로 연결될 때 진짜 내 신경회로가 깊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에서 느낀 건 저는 아이가 넘어지면 괜찮아, 울지 마, 일어나, 괜찮아, 이 말만 반복했어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는 내가 느낀 감정은 무시돼도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그 뒤로는 아프지, 놀랐구나,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안심하더라고요. 올바른 아빠 육아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아이가 울거나 불안할 때 왜 우는 거야가 아니라 무서웠구나, 그럴 수 있어, 아빠도 그런 적 있어, 같이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무조건 해결해주려 하지 말고 그럴 땐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봐주세요. 문제 해결보다 감정을 함께 살펴보는 아빠가 되어주세요. 육아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아이가 나를 통해 감정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아이에게 필요한 아빠는 완벽한 정답을 주는 아빠가 아니라 감정을 같이 느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올바른 아빠 육아의 시작점입니다. 영유아기 아빠 육아가 아이에 대해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아빠의 물리적 놀이는 아이의 전두엽을 깨운다. 미국 UCLA 뇌발달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아빠와의 신체적 상호작용, 예를 들어 공 던지기, 씨름, 들어주기, 어깨 태우기 같은 활동이 아이의 전두엽 활성도를 크게 높인다고 발표했어요. 전두엽은 바로 문제 해결력, 자제력, 감정 조절, 사고력을 담당하는 두뇌의 핵심 센터예요. 즉, 단순한 놀이처럼 보여도 아빠와의 활동은 아이의 두뇌를 스스로 조절하고 생각하는 능력으로 자랍니다. 한동안 저는 아이와 잘 놀아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같이 놀아줘도 어색했고 결국 장난감만 던져주고 잘 놀아 하면서 거실로 빠졌죠. 근데 그때마다 아이는 저를 자꾸 불렀어요. 아빠, 이거 같이 해줘. 아빠, 여기 봐봐. 그걸 무시하고 내 할 일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이가 저한테 아예 관심을 끊었어요. 반대로 제 친구는 퇴근하고 나면 꼭 10분은 아이랑 거칠게 뒹굴면서 노는 시간을 만든대요. 아이 등에 올라타게 하고 울트라 파워 아빠 등장! 이러면서 씨름도 하고 침대에서 굴러다니고 간지럼 태우고 그 짧은 놀이가 아이에겐 스트레스 배출 그리고 자신감 채우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서도 감정 조절이 빠르고 협동놀이도 잘하는 아이라 선생님한테도 칭찬이 자자하대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10분만 몸으로 놀기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씨름, 들어주기, 방방뛰기, 간지러. 규칙은 없어요. 그냥 함께 웃고 움직이고 눈 맞추시면 됩니다. 놀이할 땐 아이가 주도하도록 해보세요. 어떻게 해볼까? 이제 누가 공격해? 질문하면서 아이가 리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이 시간만큼은 온전한 연결이 포인트입니다. 아이는 놀아주는 아빠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웃었던 아빠를 평생 기억합니다. 그 순간 아이에 대해 전두엽은 활짝 깨어나고 있어요. 아빠의 몸놀이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아이의 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자극이라는 사실, 지금부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아빠만의 역할이에요. 영유아기 아빠 육아가 아이 뇌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아빠의 말투와 언어는 아이의 감정 조절 회로를 만든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아동발달센터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기 언어 발달은 단순한 단어량보다 누구의 말로 어떤 감정 안에서 주고받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빠의 말투, 단어 선택, 목소리 톤은 아이의 감정 조절 회로와 사회적 언어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했어요. 저는 한동안 아이한테 안 돼, 하지마, 그건 위험해, 이 말들을 습관처럼 썼어요. 아이가 뭘 할 때마다 그건 안 돼, 그거 그만해, 조심해
그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이는요, 자꾸 위축됐고 자기 생각을 말하기보다 눈치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거울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내가 아이의 언어 자체를 줄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제 친구는 같은 상황에서 안 되라고 안 하고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 우리 다른 방법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이는 그걸 듣고 그럼 이렇게 해볼까? 스스로 대안을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똑같이 제지한 건데 한쪽은 통제, 한쪽은 소통이었던 거죠. 오늘부터 바꿔볼 수 있는 말투. 지금은 힘들 수 있어.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다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만해! 아빠는 지금 너무 정신없어서 잠깐만 기다려줄래?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감정의 온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했을 때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순간 아이 뇌에서는 내 말이 의미 있어라는 감정 회로가 연결됩니다. 아이의 뇌는 부모의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나올 때 얼굴, 톤, 표정, 감정을 먼저 기억합니다. 즉, 아이의 감정 조절력은 부모가 감정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말한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로 받아들입니다. 넌 왜 그래는 나는 이상한가로 남고 괜찮아 다시 해보자는 나는 다시 도전할 수 있어로 남습니다. 영유아기 아빠 육아가 아이에 대해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아빠와의 일관된 연결이 아이의 자존감과 스트레스 회복력을 키운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아동 발달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은 유아기 시절 일관된 관계 속 안정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빠와의 정서적 연결이 꾸준할수록 아이의 뇌는 스트레스 상황을 감지하고 이겨내는 회로를 강하게 구축한다고 해요. 그 말은 자주 놀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관되게 연결된 경험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엔 아이와 시간을 몰아서 주려고 했어요. 주말 하루 종일 놀아주는 대신 평일엔 거의 못 보거나 무관심하게 지낼 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오늘은 말해도 안 듣는 날이야?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박혔어요. 아이에게 아빠는 있다, 없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했는데 나는 그걸 지켜주지 못했구나. 제 지인은 매일 퇴근 후 10분만큼은 무조건 아이와의 연결 시간으로 지켰대요. 어느 날은 피곤해도 그 10분 동안은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날 있었던 얘기 듣고 눈 마주치며 안아줬대요. 그 결과 아이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낯선 환경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한 회복력을 가진 아이로 자랐어요. 일관된 연결.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하루 중 단 10분 항상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옷 입히며 대화, 자기 전 책 읽기, 퇴근 후 안아주기. 아이가 말할 때는 핸드폰 내려놓고 눈 마주치기. 아빠가 듣고 있어. 바쁜 날도 짧게라도 일관된 리듬 유지. 오늘은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5분만 같이 있고 자자. 아이는 거절보다 예측 가능한 연결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자꾸 아빠로서 뭘 더 해줘야 하지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단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있는 사람을 바라고 있어요. 아이의 자존감은 아빠는 날 진심으로 좋아하고 언제든 내 옆에 있으려 한다는 작고 일관된 믿음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실수하거나 친구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아빠한테 말해야지 하고 떠올리는 사람, 그게 당신이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실수하거나 친구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리고 언젠가 아이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실수하거나 친구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아빠한테 말해야지 하고 떠올리는 사람, 그게 여러분이길 바래요. 그게 아빠라는 존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고민하죠. 나는 좋은 부모일까? 오늘은 또 화만 냈는데 괜찮을까? 아빠로서 뭔가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저도 똑같았어요. 36개월, 7개월 두 아들 아이 아빠지만
하루하루가 자책이었어요. 오늘은 너무 짧게 봤다. 오늘은 짜증만 냈다. 그런데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동발달센터의 연구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아이의 뇌는 완벽한 부모보다 감정을 일관되게 공유한 부모를 더 강하게 기억한다. 아이는 우리가 잘한 하루보다 우리가 연결된 하루를 보냈는지를 기억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놀이터에서 무조건 오래 놀아주는 아빠도, 영어책 10권 읽어주는 아빠도 아니에요. 아빠는 나랑 눈을 맞춰주는 사람이야. 아빠는 내가 어떤 기분인지 물어봐주는 사람이야. 아빠는 오늘도 나를 좋아해줘. 그 믿음 하나면 우리 아이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어른이 되어도 지치고 상처받고 인생에 폭풍이 오는 날이 오겠죠. 그 순간 아이 뇌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빠가 날 사랑했으니까. 그 기억이 아이를 지켜줄 거예요. 아이 뇌에 남는 건 자식을 가르쳐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일관되게 나눠준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 육아는 아빠가는 아빠도 아이도 괜찮아지는 육아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이와 가장 연결되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부모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